2023년 2월 10일 이론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회계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기 1번 미래 자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회계 외에 비화폐적 정보의 제공. 2번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3번 투자 및 신용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4번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은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 제공하죠. 미래 자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이렇게 넘겨갖고 화폐적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예, 이렇게 만들면 돼요. 예.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1번 차용 증서를 발행하고 현금 100만원을 단기 차입하다. 그러면 현금 단기 차입금 맞아요. 예. 그 다음에 2번 비품 100만원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예, 틀렸네요. 예. 이 외상매입금 쓰면 안 되잖아요. 외상매입금은 상거래 시에 쓰라고 그랬죠. 일반적인 상거래 시, 즉 상품 사왔을 때 쓰라고요. 상품이 아닌 거 사오면 미지급금을 쓰는 거예요. 나머지 다 맞겠죠. 나머지 읽어볼게요. 상품 매출 계약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수령하다. 선수금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직원 부담분 건강보험료와 직원 부담분 건강보험료 예수금, 그 다음에 국민연금 100만원, 이것도 직원 부담분은 예수금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걸 현금으로 납부하다.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의 개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경영성과는 수익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보고서의 이름은 손익계산서가 되겠어요. 수익 비용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1번 외상매입금은 부채죠. 부채. 그 다음에 2번에 미수수익 자산이고, 성급비용 이것도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거래의 8요소와 그 예시가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가번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다. 기계장치 자산의 증가,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맞죠? 두 번째 나번 현금 10만원을 출자해 회사를 설립하다. 그러면 현금 자산의 증가, 자본금 자본의 증가. 은행으로부터 10만원을 차입하고 즉시 보통예금으로 수령하다. 돈 빌렸다고 그랬죠? 통장으로 들어왔어. 자산의 증가, 보통예금, 빌린 돈, 차입금, 부채 증가. 맞죠? 4번 외상매입금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외상매입금 상환했다는 말이에요.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차변에 써야 되죠. 상환했으니까 현금 자산의 감소. 다 맞네요. 다 맞으니까 전부 다 맞음.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나다라. 자, 5번을 볼게요. 5번이 화면에 들어가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다음에 잔액 시산표에서 가나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시산표는 결산 시에 정기가 정확하게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결산의 예비 절차 단계에서 작성하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잔액만 쓰는 거죠. 예,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최종 잔액을 써서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두 개가 맞아야 돼요. 자, 금액은 다 더하는 거예요. 차변 쪽, 대변 쪽 다 더해가지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차변 쪽은 숫자 다 써줬네요. 다 써줬으니까 땡큐 그래야 되죠. 예, 85만원 이렇게. 그러니까 85만원 가방을 넣으면 나분도 되겠네. 다 더해서 85만원 돼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72만원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85만원, 72만원은 예, 아래 4번이죠. 4번.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결산 시 손익으로 계정을 마감하는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손익으로 마감하는 거는 예, 손익이 손실 이익을 부르는 말이잖아요. 수익 비용 계정이 손익으로 마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익 비용이 손익으로 마감한다. 그럼 수익 비용을 찾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1번 이자 수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자산이 아닌 것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사용 가능한 자산이다. 1년 이상이니까 예, 비유동 자산을 생각하셔야 돼요. 비유동 자산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이 있습니다. 두 번째,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의 자산이다. 그게 영업활동에 쓴다는 말이에요. 이런 게. 예. 그 다음에 물리적 형태가 있다. 형태가 있다. 있음, 유형이란 뜻이죠. 예. 이거는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형자산이 아닌 것,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유형자산이 아닌 것, 이게 유형자산이니까. 그러면 보기를 쭉 보면 재고자산이 있네요. 얘가 정답이죠. 2번. 첫 번째, 상품 판매 및 전시를 위한 상가, 건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운반을 위한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죠. 그 다음에 상가에 설치한 에어컨 있죠. 예, 비품. 얘네들 유형자산 계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유형자산의 계정 과목,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이런 것들, 기계장치 이런 거 외워놔야 돼요. 좀. 예. 8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은 주식회사 무릉의 재무제표 정보이다. 이를 이용하여 단기 회계연도 말 부채 합계를 구하면 얼마인가? 내용을 살펴볼게요. 정기 12월 31일이면 예, 작년 말이죠. 단기 12월 31일이면 단기 말이고 예. 그래서 이게 정기 말이고 이게 단기 말이에요. 예. 단기 거에 이쪽을 원하고 있어요. 자산 부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나와 있네요. 예. 그리고 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물음표 이거 뭐가 생각나야 돼요? 예. 자본이 생각나야 되겠네요. 예.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본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기 말의 자본을 구해 볼까요? 예. 850에서 400만원을 빼봐요. 그러면 450이네. 얘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가니까 얘가 이제 기초 자본이 되는 거예요. 예. 정기 말게 넘어왔다고 그래서 이율이라고 그러죠. 예. 이렇게 넘어가면 단기의 기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초 자본 450에서 시작돼요. 그럼 공식으로 써볼까요? 여기다가 예.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뺀다고 그랬으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예. 수익이 크면 단기 순이익이 발생되니까 공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단기 순이익을 쓸 수 있어요. 이게 수익에서 비용 뺀 겁니다. 80. 이렇게 하면 얘가 기말 자본이 됩니다. 그래서 기말 자본의 공식이 기초 자본에다 수익 더하고 비용 뺀 거예요. 그러면 450에서 80을 한번 빼면 80을 더하면 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기말 자본의 그 또 공식을 보면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는 거거든요. 얘가 기말 자산이죠.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면 또 기말 자본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돼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기 때문에 얘 거 빼서 먼저 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얘를 물어보니까 이 뺀 금액이 530이라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기말 자산이 1100이니까 그렇게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부채를 원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1100에서 얘를 빼면 되겠죠. 기말 자본을 빼면 예, 기말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00에서 530을 빼면 얘가 되겠지. 예. 그래서 빼봐요. 이렇게. 그러면 기말 부채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8번의 정답은 3번 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중 재고자산과 관련된 지출 금액으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거. 차감하는 거네. 예. 재고자산을 사게 되면 구입 금액이 있잖아요. 이게 매입가, 예, 매입한 금액에서 매입 금액에다가 매입 시에 발생되는 부대 비용이 있어요. 제 비용 좀 더합니다. 예, 그래서 제 비용이 있으면 부대 비용 더해요. 운임 같은 거지. 얘는 이제 더하는 거예요. 이걸 가산하는 항목이라고. 가산, 더한다. 빼는 거 있잖아요. 반품 빼고, 그 다음에 애누리도 빼죠. 이게 차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할인도 빼죠. 그럼 차감하는 거 이렇게 세 개는 요구나 되겠네요. 그럼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매출은 운반비하고 급여는 판관비예요. 예. 계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예. 매입 운임은 가산하는 항목이고,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얘네 둘은 뭐라고요? 판관비.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당기 1월 1일 취득한 건물을 정액법에 의하여 기말에 감가상각한 결과 당기 감가상각비는 9,000원이었다. 건물의 잔존가치가 5,000원이라고 할 때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이거 좀 위로 올려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정액법의 공식이 생각나야 될 것 같은데, 저 정액법의 감가상각비 공식은 암기하셔야 돼요. 연 감가상각비 1년치 거. 공식은 1년치 거죠. 예. 그럼 1년치 공식, 1년치 비용 처리하는 공식이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그 다음에 나누기 내용연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요. 예. 자, 그러면 취득원가를 물어봤잖아요. 예. 이렇게 한 금액이 1월 1일이니까 1년 맞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되고 9,000원이래요. 그럼 9,000원이 됐다. 그러면 취득한 원가를 몰라도 이 두 개만 제시되면 알 수 있겠죠. 잔존가치는 5,000원이래요. 그럼 얼마에서 5,000원을 빼고 그 다음에 나누기 10을 했더니 9,000원이 됐대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이게 뺀 게 9만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9만원 나누기 10 하면 9,000원이 되지. 그러면은 얘가 9만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 5,000원 잔존가치가 빼져야 되니까 95,000원이 돼야지. 95,000원에서 5,000원 빼고 9만원 돼서 나누기 10 하면 9,000원 되겠죠. 정답이 2번이 돼요. 11번입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공식 외워야지 풀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다음 중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유동자산에는 두 개가 있어요. 예, 당좌자산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당좌자산이죠. 상급비용 당좌자산, 상품 재고자산. 그럼 정답이 3번이네요. 3번의 기계장치는 비유동자산 중에서 유형자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서 당기 기말 손익계산서에 계산되는 임대료는 얼마인가? 임대료는 수익이죠. 예, 단기 거 맞다면 단기에다 다 수익 처리해야 돼요. 단기분 거만 수익 처리되는 거예요. 단기 임대료로 36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밑에 잘 봐야 돼요. 근데 이거 단기에 받은 임대료 중에서 360만원 단기에 받은 임대료 중에서 90만원은 차기 거래요. 내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거 아니라고, 미경과분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경과가 안 된 거라는 거죠. 내년 거
그러니까 내년에 수익 처리해야 되므로 올해 수익 처리할 수 있는 거는 360에서 90만원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빼면 270만원이 올해 임대료로 수익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급여 지급 시 총 급여 30만원 중 근로소득세 만원을 차감하고 29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거래에서 나타날 유동부채 계정으로 적합한 것은? 회계 처리해보면 급여, 차변, 대변의 예수금, 소득세 이름이 예수금이잖아요. 그 다음에 현금. 여기서 부채가 예수금밖에 없잖아요.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죠. 14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결산일 현재 계정별 온장 중 자본금 온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게 자본금입니다. 지금 자본의 증가가 대변이니까 정기있게 이월돼서 넘어왔죠. 200만원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손익계정에서 90만원 넘어온 거 있어요. 이게 수익이 발생, 그 수익에서 비용을 뺀 단기 순이익이 발생되면 이렇게 자본에다 플러스하기 때문에 이게 단기 순이익 난 거예요. 90만원. 대변에 쓰면 단기 순이익 난 거고, 차변에 쓰면 단기 순손실 된 거예요. 자본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단기 순손실은.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있는 손익은, 손익이라는 게 수익비용 계정 마감할 때 그 수익비용 계정을 갖다가 소멸시키기 위해서 손익계정에다가 다 옮겨놓고 소멸시키잖아요. 그래서 손익계정에는 수익과 비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결산시에 만들었다가 결산시 없애는 건데, 수익비용 전체 차익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익을 알아봐서 만약에 수익이 더 크다면 자본에다 더해주고, 얘가 이제 자본금에다 집어넣어주고, 얘가 이제 자기가 없어져요. 소멸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산시에만 임시로 쓰는 계정입니다. 대변 쪽에 있는 거니까요. 단기 순이익이 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0만원 가지고 장사했는데 90만원 단기 순이익이 나서 자본금이 증가된 거예요. 이게 기말 자본금이 되겠죠. 이 기말 자본금은 기말이니까 수익비용 계정 마감이 끝나면 자산부채 자본을 마감해야 되잖아요. 이거 다음 연도로 이제 이월시켜야 돼요. 자산부채 자본은 이제 마감하면서 이월시키거든요. 그걸 이제 차기 이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감할 때 장부에 딱 보면 부족한 쪽에다가 잔액을 써서 마감하기 때문에 대변에 이렇게 290 나오면 차변에 290 사서 차대를 딱 맞춰요. 290만 원씩 이렇게요. 그래서 마감서 이렇게 긋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차기로 넘긴다라고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감까지 보는 장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옳지 않는 거 그랬으니까 기초 자본금은 200입니다.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단기 순익 설명한 대로 9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차기의 기초 자본금은 차기 거 이월된 게 기초 자본금이 되겠죠. 290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1, 2, 3번 다 맞네요. 결산일 자본금 원장은 이게 자본금 원장인데 손익 200만 원으로 마감되었다. 자본금 마감은 자산부채 자본의 마감은 차기 유월로 쓰면서 마감되는 거예요. 손익으로 마감되는 게 아니라, 손익으로 마감되는 건 수익비용 마감할 때 쓰는 거고. 그래서 손익이 왜 나와요? 갑자기 차기 유월로 마감됐죠. 차기 유월로, 즉 대변에다가 290 이렇게 쓰게 되면 차변이 없잖아요. 마감할 때는 차대를 맞추고 그 금액을 똑같이 한 다음에 마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대변에 290 쓰고 차변에 부족하니까 부족한 쪽에다가 200을 90 쓰고 양쪽에 금액을 딱 맞춘 다음에 두 줄 긋는 걸 마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차변에 뭐라고 써야 돼요? 그러면 차기 유월로 써서 이제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부 맨 끝에다가 차기 유월 이렇게 밑에다 써준다고요. 그래서 차기 유월 그리고 200만 원이 아니라 290 이렇게 돼야 되겠죠. 290으로 마감되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정답이 4번이 돼요.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차기 요월 그리고 200만 원이 아니라 290 이걸로 마감되었다. 이게 이제 마감할 때 되는 거죠.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딱 맞추고 이렇게 해서 마감선을 긋고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장부가 T자 장부 나올 때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대변에 잔액이 있는 거 차대에 맞춰서 마감하기 위해서 이걸 맨 마지막에
장부를 위에서 아래로 보잖아요. 맨 마지막에 자기 이월 쓰거든요. 이거 T 계정이고 실제 장부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마지막 290 쓰면서 마감됐다는 말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세금과 공과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는 거래는 무엇인가? 보기 1번 본사 업무용 건물의 재산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다. 이거 정답이네요. 재산세, 자동차세, 세금과 공과 계정 쓰죠. 2번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온천 징수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 근로소득세는 회사 부담금이 아니니까 예수금 처리예요. 세금과 공과는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과 공과금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3번 차량 운반구 취득하면서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 처리 못해요. 취득한 자산 처리해야 되니까 이거 차량 운반구로 처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대표자의 소득세, 대표자의 돈으로 내야 되는데 회사 돈으로 납부하게 된다면 이거는 인출금으로, 개인기업에서 인출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다 풀었습니다.